안녕하세요. 티파이퍼의 21번째 리포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최근 경기에 나쁜 영향을 주는 소식들이 연이어 나온다라는 소식을 좀 전해드렸었고요. 그래서 당분간 매매와 관련해서는 관망하는 시점으로 접근하시라고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잘 대응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국내 지수는 지난주에 추가 하락을 포함해서 단기 고점이었던 4월 중순 대비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까지 5%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미국과 중국의 관세 부과 핑퐁전이 있었죠. 국제 간의 거래가 꼭 아이들 장난처럼 보이는 모습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금요일에는 최근에 미국에서 발표했던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과 관련해서 그 일부 조건을 축소하겠다라는 발표가 있긴 있었는데 큰 의미는 없는 듯 보였습니다. 결국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사실상 중단되었다라는 발표까지 나왔고, 이는 금요일 날 미국의 우량주와 대형주 하락에 힘입어서 추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코스피 2000 그리고 코스닥 700포인트가 향후 움직임의 기로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조만간 이 포인트를 깨지 않고 상승해 주길 바라면서 본격적인 개별 종목 리포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그 본 종목 리포팅 전에 제가 이미 올려드렸던 리포팅 종목에 대한 주가 흐름을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워낙 그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럴 경우에는 어떤 그 기술주나 어떤 그런 특징주보다는 일반적으로 경기 방어주라고 하는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은 경기 둔감주죠. 이쪽에 관심이 몰리기 마련입니다. 보통 경기 방어주라고 하면 뭐 공공재나 생활 필수품 그리고 어떤 생활 서비스, 인터넷 쇼핑이나 뭐 통신 서비스 관련, 금융 관련주 이런 주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주 연속 2번에서 그 재무제표별 순위표를 올려드렸기 때문에 오늘 올리는 종목 동우 팜투 테이블까지 해서 총 14종목이고요. 1주차까지의 장중 최고가 기준 평균값은 5.7%고요. 그 다음에 2주차 8.1%, 3주차 7.2%, 4주차 9.5%, 5주차 12.5%. 이유 내용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 경기 방어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경기 방어주 관련 있는 주 중에 주 종목군 중에 하나인 동우 팜투 테이블 계열화 사업 관련주죠. 관련해서 오늘은 리포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는 이계창시고요. 그리고 위치는 전북 군산시 서수면 동군산로에 있습니다. 충청 호남 충청사업부, 호남사업부, 서울사업부, 영남사업부를 가지고 있고요. 1993년에 화성식품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에는 주 동으로 상호 변경을 했고요. 2004년에는 아이러브 치킨이라는 상표를 등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6년에 코스닥 상장을 하고요. 2010년에는 참프레라는 업체를 설립을 추가로 합니다. 그리고 원래 그 2010년 이전에 참프레라는 상호를 등록을 했다가 그리고 2010년에는 완전히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17년에 계열사 참프레 주 나농을 흡수 합병하고 또 동년에 주 동우 팜투 테이블이라고 현재의 상호를 변경하게 됩니다. 경영 원칙은 하모니, 상생, 나눔, 균형의 추구, 혁신 역량을 갖추는 1등이 된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 핵심 가치로는 정직, 열정, 도전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생산 설비 현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바로 종속회사 현황이나 계열 회사 현황을 말씀을 드리는데 계열화 사업 회사이다 보니까 연간 생산량이 중요할 것 같아서 좀 별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총 4개소의 그 종개장이 있고요. 종란을 생산하는 총 4개소의 그 종개장에서는 연간 1억 7천만 개의 종란을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부화장에서는 총 2개의 부화장이 있고요. 결국에 병아리 부화를 시키는 일을 얘기하는 거죠. 연간 1억 2천만 개의 병아리를 부화시킵니다. 그리고 도계장에서는 네덜란드 스톡사의 그 전자동 설비를 도입한 도계장을 가지고 있고요. 하루에 26만 수의 도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좀 큰 편이죠. 국내에서 2위를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뭐 하림 다음으로 2위를 하고 있는 업체죠. 물론 이 동우 팜투 테이블과 그 다음에 계열 회사인 그 참프레까지 포함을 해서 실적까지 포함을 하면 그 하림에 이은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속회사는 계열회사는 총 11개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엔 종속사는 총 3개사입니다. 군산 도시가스, 지분율 21.6%, 말 그대로 도시가스업을 하는 회사이고요. 그 다음에 주참프레, 축산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2.6%, 그 다음에 동우개발, 건설 및 부동산을 하는 3.8%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총 주익수는 총 2,580만 주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주요 주주는 1,360만 주 가까이 52.6%고요. 기타 소액 주주 1,220만 주 가량 4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 동우팜투 테이블의 사업 현황 및 업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그 주요 매출 요인을 별도로 표기를 하는데 이 동사 같은 경우는 닭고기 위주의 계열화 사업만 하기 때문에 별도로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소비량의 성장 추세. 그 국내 도계 실적은 소폭 증가 추세이나 수입량은 큰 폭으로 성장 중이다. 결국에 뭐냐면 이쪽에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 매출의 기회가 넓어지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점이 될 수 있는 얘기죠. 두 번째로 유통시장의 변화. 기존에는 프랜차이즈 또는 패스트푸드 위주의 판매 또는 일부 재래시장에서만 판매를 하였었는데 최근에는 대형마트 그리고 단체 급식소의 증가 구조가 나타나고 있고 통닭육의 간편 조리용 닭고기 선호도 증가로 대형마트 등 유통상을 통한 실적 증가 추세이다. 결국에 뭐냐면 유통 구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됐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입지적 시장 여건 및 배합 사료의 원활한 조달. 입지적 시장 여건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활한 조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종속회사인 참프레와 OEM 계약을 통해서 배합 사료를 조달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생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 업체 수의 감소 추세. 2002년에는 64개, 2011년에는 38개, 2017년에는 34개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죠. 물론 대부분 영세업체가 줄어들고 있긴 한 추세입니다. 이 내용인즉 그 HACCP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그 다음에 개체 포장 기준에 합당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중견 이상의 계열화 업체에 그 소형 업체들이 잠식되어가는 중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결국에 뭐냐면 이 기준에 만족하는 회사만 살아남고 있다라는 의미죠. 다음으로는 업계 1위 하림 그리고 다음 업계 1위 하림에 이은 업계 2위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이 업계 2위의 그 16.4%라는 점유율에는 동우 팜투 테이블뿐만 아니라 계열 회사인 참프레 점유율도 포함된 포인트입니다. 자, 다섯 번째 경쟁 구도의 차별화. 하림과 마니커를 제외한 대부분의 계열 업체는 그 원료육 시장에 주력을 하고 있다. 2014년에 가동한 참프레를 통하여 육가공 시장에 별도로 진입을 하였다. 물론 2014년 이전에는 이 동사도 원료육 시장에 주력을 하였으나 2013년부터 이 별도로 이제 육가공 시장에 진입을 했다는 얘기죠. 이미 그 소형업체들과의 경쟁 구도를 차별화시켜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됐다는 이야기지 이미 경쟁 우위에 그러니까 이미 경쟁을 하고 있는 업체들과의 차별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입니다. 조류독감에 대한 각별한 주의 필요. 물론 이 조류독감이라는 것이 이때는 이제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그 여파가 엄청나죠.
하지만 요즘에 그 주류대감에 대한 이 상식들이 많이 상식줄이 너무 많이 올라서면서 그 AI 바이러스는 보통 열에 약해서 익혀 먹으면 전혀 문제가 없고 그 달걀 자체에는 AI 바이러스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이 상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익혀 먹기만 하고 그 다음에 이 뭐 익혀 먹기만 한다라고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음은 재무 현황입니다. 매출액의 증가폭을 보면 16년에는 1.6% 소폭 감소를 했다가 17년에 추가로 감소합니다. 역시 이 AI 때문에 좀 영향을 받았죠. 그리고 영업이익률로 보면 2.5%, 4.1%, 7.3%, 6.8% 아주 견고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있죠. 당기 순이익 역시 3.5%, 5.5%, 7.6%, 7.2% 아주 훌륭한 수준입니다. 시가총액은 이제 뭐 매출액은 조금씩 늘고 있고 물론 뭐 10년, 17년은 좀 줄었지만 현재 어쨌든 15년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죠. 그러다가 19년에 들어서 지금 소폭 반등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총 대비 영업이익률은 보시면 다 이 적색이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에 이 순이익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이 회사의 순이익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가총액은 빠지고 있다라는 의미라고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유보 비율 1050%, 1154%, 1227%, 1306%, 1360%. 현금 유보에 대한 비율을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역시 견고한 추세입니다. 보조 재무지표 PER 11.8, 7.6, 5.6, 5.3 낮은 추세로 아주 좋은 방향입니다. PBR 역시 0.75, 0.68, 0.61, 0.51 BPS는 5750, 6272, 6637, 7303 보시면 이 보조 재무지표 같은 경우는 제가 여지껏 보여드렸던 어떤 보조 재무지표보다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보조 재무지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매출 같은 경우는 그 사업 구조상 뭐 이게 어떤 뭐 특별히 어떤 특별한 것을 개발을 해서 뭐 하루아침에 2배의 매출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큰 폭의 매출 시장은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시장 규모 자체가 지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동업 팜투테이블이라는 회사 자체가 업계 2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매출은 점진적으로 크진 않으나 소폭이라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익률 확보를 위해서 뭐 그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해외 업체인 그 네덜란드의 스토크사에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것과 함께 그 다음에 입지 경쟁력도 갖추고 있어서 이익률은 수상 중이다. 이익률 폭이 지금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당연히 시총도 올라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보조재무지표 아까 말씀을 드렸죠. 모든 보조재무지표가 상당히 우량한 모습이다. 네, 이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봉 기준의 차트 현황입니다. 그 2013년에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2013년 때 엄청난 폭으로 올랐었죠. 이때 2,000원 하던 것이 거의 5,000원까지 2배 가까이 올랐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2014년에 실적이 다시 좀 하락을 하면서 다시 이제 또 등락을 이제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 약간 큰 박스권에 갇혀 있는 듯한 그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작년 실적이 이 당시 실적보다 지금 더 좋은 실적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때까지 뭐 국내 지수만 좀 받쳐준다라고 하면 경기 상황만 받쳐준다라고 하면 이 고점까지도 분명히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지만 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이 개별 주가 지수의 흐름과 이 전체 지수 흐름을 반드시 주시를 해야 된다고요. 당시 고점 라인 그리고 이 중단기죠. 중단기의 이 매물대 라인과 그리고
지금 이 저점의 상승 라인 그리고 21선, 5일선 등을 확인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신다라고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이렇게 21번째 리포팅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 연속해서 재무제표와 관련해서 그 유료라는 언급을 좀 드렸더니 제가 이 본 리포팅을 시작한 이래로 처음으로 구독자가 늘지 않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향후에는 여러분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실망하지 않는 관점에서 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섣부른 시도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부담과 실망을 안겨드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향후에는 개별 종목 리포팅과 그 다음에 리포팅 자료 분석에만 좀 더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이 안 좋은 만큼 꼭 그 안정적인 매매를 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오늘 리포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추천은 동영상 제작의 원동력입니다. 꼭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